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영상 찍습니다. 저는 그동안 좀 엄청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자영업자들, 개인 사업자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뭐 굉장히 감사하게도 오히려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잘 못 올렸고, 영상을 못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를 지르고 뭐 써보고 이럴 시간도 별로 없어가지고 아이패드 프로 신형이 나왔다길래 사긴 샀는데 그것도 이제 뭐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파리 머신으로 쓰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와중에 지른, 그러니까 이른바 비용으로 지른 그 물건 두 가지에 대해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키보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요 해피해킹 그리고 리얼포스입니다. 제가 한 달 반 정도 동안 이 두 대를 전부 질렀다고 말씀드리면 제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대충 짐작이 가실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키보드의 차이가 뭔지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두 가지 제품은 전부 무접점 키보드입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뭐 좀 좋은 키보드라고 말하는 기계식 키보드 같은 경우는 그게 스위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눌렀다 뗐다 할 때마다, 스위치를 눌렀다 뗐다 할 때마다 이렇게 신호가 전해져서 입력을 감지하는 거라면, 무접점 같은 경우는 키를 누르면 센서가 감지해서 이게 눌렸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해가지고 입력을 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이거의 유명한 회사로는 토프레라는 곳이 있는데 이 두 제품 모두 토프레의 무접점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센서가 감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식처럼 끝까지 누르지 않아도 크지 않은 압력이 있어도 입력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식 키보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손에 힘이 덜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꽉 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내구성도 더 높겠죠. 그래서 글을 많이 쓰시는 작가분들이나 개발자분들이 이런 키보드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이제 무접점이 그럼 기계식 키보드에 비해 조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접점 키보드 중에서도 저소음 모델이라는, 저소음이라거나 무소음 이런 모델이 아닌 이상 차라리 저는 기계식의 좀 뭐 저소음 적축이라던가 그런 모델들이 좀 더 조용한 것 같고, 무접점도 저소음 모델이어야 좀 조용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무접점 키보드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딱 여기까지만 하고, 이 두 제품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해피해킹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네, 얘는 지금 제가 키캡을 좀 변경해 놓은 상태인데, 저는 이제 해피해킹을 처음 산 거는 2년 전에 이미 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새 모델이 출시되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모델은 유선 모델이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4.2를 지원하는 무선 모델이고요. 그리고 최대 4대까지 연결이 가능한 모델이고, 또 여러 모델 중에서도 저소음 모델인 타입 S, S가 아마 사일런트일 것 같은데 그 모델을 구입을 했습니다. 블루투스 모델이지만 여기 보시면 USB-C 단자가 있어서 유선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USB로 충전이 되는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AA 건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요즘 시대에 AA 건전지라니? 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키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사용하는 물건이고, 뭐 10년 이상씩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장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내장 배터리도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AA를 쓰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페어링은 제가 좀 전에 4대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뭐 아이폰하고 아이패드에도 물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리얼포스, 좀 무겁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 리얼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영상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맹용 리얼포스가 아마 작년 이맘때쯤에 나와서 제가 이제 그 소식을 전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맹용도 일본어 배열만 나왔었는데 작년 언젠가쯤에 영문 배열이 나왔고 그게 국내에 수입이 되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거는 리얼포스 맹용 영문 차등 모델이고요. 차등이라는 거는 이제 키 부분에 따라서 누르는 압이 다른 거예요. 아마 요 자주 쓰는 거는 뭐 30g, 그리고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쳐야 되는 것들은 뭐 더 무겁게 뭐 45g, 50g 이렇게 해도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리얼포스 맹용이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이제 뭐 하얀색이고 이제 그렇긴 한데, 그 리얼포스 다른 디자인들 보면 되게 예쁜 것도 많고 한데 얘는 좀 밋밋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하던 프로젝트에서 방향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홧김에 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제품의 비교를 해보면 뭐 먼저 높아지면 말씀드리면 이 두 제품은 전부 유명하고 좋은 제품이고 거의 취향에 따라 갈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도 제 취향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는 각각의 장단점이 이제 서로 뭐랄까 반대인 것 같아요. 뭐 리얼포스의 장점은 해피해킹의 단점이고 해피해킹 장점은 리얼포스의 단점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요거 해피해킹 장점은 일단 예쁩니다. 예쁘고 간결해요. 이렇게 얇잖아요. 그 텐키리스 둘 다 텐키리스긴 하지만 훨씬 간결하죠. 이제 이 키 배열 때문인데 공간도 적게 차지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뭐 컴퓨터에만 사용하는데 블루투스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블루투스를 쓰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이제 아이폰에도 사용할 수 있고 아이패드에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사용처가 넓어졌다는 거 저는 그걸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근데 단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이 제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해피해킹의 단점인 극악한 키 배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익숙해지면 편하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거 2년 써본 느낌에서 아니 뭐 2년까지 안 써도 한 1, 2주만 써도 저는 금방 적응되는 것 같아요. 뭐 전 디자인 작업할 때도 방향키 써야 될 때도 해피해킹으로 잘 써왔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으로 생각해보니까 내가 방향키를 정말 적게 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방향키를 많이 써야 되는 일이 생기면 확실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방향키를 제외한 거는 뭐 시간 조금만 지나면 불편한 게 정말 1도 없었는데 네 이제 방향키가 많이 쓰게 되니까 확실히 티가 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압이 줄어들었다 해야 되나? 예민해졌다고 말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넷 할 때 이렇게 키보드에 손가락 올려놓고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면 제가 그렇게 힘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제가 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가끔 이제 키가 입력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게 약간 조금 불편한 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리얼포스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 라고 하면 제 기준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덜 예쁩니다. 좀 깔끔하긴 한데 약간 좀 화려멀건하고 그 리얼포스 다른 버전들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예쁜 것들이 많은데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 승에 차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가 아니라는 것도 뭐 2020년임에도 불구하고 블루투스로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컴퓨터용으로밖에 못 쓴다는 거. 물론 뭐 아이패드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의 장점이 방향키가 별도로 존재하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 맥용 키보드 배열이 존재한다는 거. 맥용 특수키들이 있어요. 뭐 화면 밝기를 조절한다거나 이런 것들에서 좀 맥 전용으로 나왔다는 거. 해피해킹도 초기에 이렇게 딥 스위치 같은 걸로 설정을 해놓으면 그 뒤에는 별 문제가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을 알아봤고 결정적으로 개취를 결정하는 영역인 키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키감에 대한 게 꽤 저한테 크게 다가와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있는데요. 저는 키감에 대해서는 정말 말할 것도 없이 해피해킹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모든 리뷰에 등장하는 초콜릿을 손으로 또 부러뜨리는 것 같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그걸 느꼈고 그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어요. 이 모델이 좀 저소음 모델이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저를 딱 취향적이었고 내가 좀 좋은 키보드를 사용하는구나 이런 감성적인 만족도 있어가지고 저는 좀 마음에 들었고요. 리얼포스 같은 경우는 키감 측면에서 뭐 특별하게 느꼈던 거는 없고 그냥 뭐 가볍게 힘을 덜 들이고 사용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접점한 장점인데 그런 거 외에는 특별히 이제 키에 관련돼서 장점은 없었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키 있고 맥용 특수키 있고 여기 있는 6개의 키도 다 작동을 한다는 거. 근데 여기 딜리트 키, 그 앞에 지우는 딜리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뭐냐? 사실 이 영상을 쭉 보셨으면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라는 것도 인지 찾았을 텐데 저는 뭐 해피해킹이 조금 더 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키감의 만족도가 훨씬 컸고 뭐 당연히 키감의 만족도를 보기 위해 이렇게 30-40만 원씩 하는 키보드를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제 취향에 맞는 것 같고 지금 하는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이거 쓰면서 그렇게 키 배열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하고 싶고 좀 추천을 해드린다면 글을 많이 작성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해피해킹 쪽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만 윈도우를 사용하신다면 해피해킹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윈도우를 사용하신다면 리얼포스의 일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 윈도우 버전 모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영상 뒤에 제가 타건하는 것들, 타건은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영상이 두 제품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뽐뿌 넘치는 비디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